네, 안녕하세요. DEC 코멘터리의 MC를 맡은 반소연이라고 합니다. 꿈꾸는 교육 공동체에서 중등 영어와 긍정 에너지를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조금 전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 들으신 학교의 교육 철학이 우리 교육의 뿌리와 줄기와 같은 것이었다면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신념과 철학이 학교 안에서 어떻게 꽃을 피우고 열매 맺고 있는지 구체적인 모습 보여드리려고 마련한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여드릴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영화의 코멘터리 방식을 빌려보고자 했습니다. 코멘터리 방식을 혹시 아시나요? 네, 코멘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찍고 나서 후반 작업을 진행할 때 편집본을 보면서 영화 배우와 감독들이 촬영의 뒷이야기를 해주는 영상이 코멘터리 영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멘터리 시간에는 우리 재학생들을 배우라고 생각해 주시고 교감 선생님을 감독님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제 저희가 보여드리는 영상과 사진을 영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재밌고 다양한 학교 생활이 담긴 사진과 영상 자료들을 통해 교사와 학생이 감독과 배우가 되어서 꿈꾸는 교육 공동체의 일상에 대해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코멘터리 학생 배우들과 감독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꿈꾸는 교육 공동체의 교감이고 수학을 맡고 있는 신혜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9학년 이규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2학년 김주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2학년 이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가장 처음으로 DEC 하루에 대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매주 월요일마다 체프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들만 참여하는 학생 수요 기도회를 진행하고요. 네, 저희는 인강 수업도 있습니다. 자, 아까 학생들이 운동하는 사진 보셨죠? 사진 띄워주시고 정렬체육, 네, 정렬체육 시간인데요. 우리 규원 배우님, 정렬체육이 무엇의 약자인지 알고 계시나요? 네, 이제 정열체육은 정신력도 인생의 열매도 체력에 길러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억하시네요.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새롭게 시작한 아침 체력 단련 시간인데요. 이제 규원 배우님, 정렬체육이 어떤 시간인지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일단 이제 일주일에 3번 아침 묵상이 끝나면 바로 시작됩니다. 주로 선사유적공원까지 약 1.5km를 달리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막 걷기도 하였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체력이 좀 정열체육을 통해서 는 것 같아 요즘에는 괜찮습니다. 네, 계속해서 화이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수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우리 혜조 감독님께 도움을 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학사 운영인데요. 저희는 1년을 2학기 4마당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 학교보다 조금 일찍 2월 초순에서 중순경에 시작을 해서요. 12월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온가족 기도회를 마지막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시작은 개강수련회로 저희들이 다 같이 방학에서 지쳤던 몸을 늘어졌던 몸을 다시 으쌰으쌰하는 저희들의 수련회로 시작을 하고요. 마지막에 온가족 기도회는 학교에서 선생님과 부모님과 학생들이 다 같이 기도회로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해서 시작도 공동체, 마무리도 공동체로 하는 학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중등 학생들의 시간표를 준비했는데요. 네,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저희 시간표 되게 복잡해요. 이걸 어떻게 하나 싶습니다. 저희가 복잡하죠. 저희가 보시면 저희 아이들만 알아볼 수 있어요. 사실 선생님들도 알아볼 수가 없는데 아이들은 자기 시간표를 기가 막히게 알아보거든요. 근데 이유가 있는 게 저희가 수업이나 반을 구성할 때 학년이나 나이만으로 묶는 건 굉장히 아이들에게 폭력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존재 교육을 통한 지식 교육은 아이들마다 이루어지는 발달 속도가 다 다르다고 보고 있어서요. 같은 학년이나 같은 나이라도 학년의 아이들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우리가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맞는 존재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이들의 학습 속도를 고려해서 반을 구성해서 각각의 발달과 거업 수준에 맞는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느슨한 학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시간표가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아이들은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의 이제 꿈꾸는 교육 공동체의 교육의 신조를 지키려다 보니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는 장면들을 조금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희원 배우님, 주원 배우님만 경험해본 활동인데 둘 중 한 분이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학 2년차부터 이제 리터러시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리터러시 수업이란 다양한 읽기와 쓰기 활동을 통해 생각하고 이제 표현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수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학기 수업을 통해 각자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 모습, 그리고 장래 희망에 이르기까지 발표하고 글을 쓰는 활동을 하게 해주셔서 그때 저희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공동 자서전을 출간하고 또 출간 기념 토크를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사진도 그때 북토크 때 사진인데 제가 그때 주원 배우님이 쓰신 글을 일부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뒤에 두고 왔네요. 죄송합니다. 되게 재밌는 내용이 많은데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리터러시 수업에 대해서 잠깐 희원 배우님이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리터러시 수업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또 조금 더 설명을 붙여보자면 저희 리터러시 수업에서는 리터러시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10분에서 15분 정도 글쓰기 준비를 하는 이름하여 글쓰기 캐치볼이라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은 아이들이 글쓰기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주는 시간으로 형식도 아무것도 없이 아이들이 쓰고 싶은 글을 쓰는 시간이에요. 여기서 아이들은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쓰기도 하고 일기를 쓰기도 하고 뭔가 설명하는 글 등 정말 다양한 글을 작성을 하는데요. 사실 이게 처음에는 되게 어색해요. 아무것도 없이 내 이야기를 쓰려고 내가 생각하는 걸 쓰려고 하면 되게 어색한데 이게 한 번 재미가 붙으면 너무 재밌어서 아이들이 최근에도 중등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께 이 글쓰기 캐치볼 시간을 늘려달라고 건의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좀 제 자랑 같긴 하지만 글쓰기 캐치볼이라는 이름을 제가 붙였는데요. 야구 선수들이 몸 풀기 전에 본격적으로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푸는 캐치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름을 한번 글쓰기 캐치볼로 지어봤습니다. 제가 야구를 참 좋아하기 때문에. 희원 배우님이 글쓰기 캐치볼이라는 이름을 지으셨군요. 멋있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수업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감독님도 계시니까 수학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자, 수학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 평소에 그게 참 궁금했어요. 이제 수학 수업 진도가 아이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아이들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아까 앞서서 교장 선생님이 지식 교육은 존재 교육의 도구로서 사용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죄된 습성이 가장 많이 드러난다. 그 메인 과목이 수학입니다. 이 수학 수업 시간에 보면 정말 죄의 습성을 가득 가지고 수업에 들어와서 온 몸으로 그 죄의 습성들을 뿜어내거든요. 제가 그 죄의 습성들을 하나하나 다 이제 아이들에게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너의 죄의 습성이야를 이야기해 주려면 이 아이들을 같은 나이, 같은 학년이라고 묶어서 같이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도구로서 보면, 생각의 도구로서, 우리 아이들의 존재 교육의 도구로서 보면 수학은 가장 좋은 도구가 되는 힘을 가진 과목이거든요.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그 수학 과목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이제 아이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학 시간에 문제를 대할 때 대하는 태도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고, 세상을 대하는 태도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고 보고 이제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진도를 맞춰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속도의 차이가 나는 걸 교육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같은 교실 안에 같은 학년이어도 진도가 전부 다 다르거든요. 빨리 나가는 친구가 있고 느리게 나가는 친구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이 선행이 되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반복 학습이 돼요. 그래서 빨리 진도를 나가는 친구들을 통해서 아, 내가 다음에는 저 단원을 배우겠구나 이렇게 미리 들어서 알 수 있고, 또 느리게 나가는 친구를 통해서 아, 내가 맞아, 한 달 전에 저걸 들었지, 내가 한 2주 전에 저거를 배웠었지,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뭔가 장점이 있어요. 역시 우리 교감 선생님 너무 멋지십니다. 저는 아이들마다 진도를 다 다르게 나가신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학생 입장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규원 배우님은 이렇게 다 따로 나가는 수업이 괜찮나요? 좀 불편할 때도 있지만 이제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스스로 개념을 정리하면서 그 개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옆에 선배나 친구의 진도를 보면서 내가 앞으로 나갈 개념들을 미리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전에 배웠던 개념들을 다시 보면서 더 그런 부분들을 보강할 수 있는 점들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도 제가 맡고 있는 중등 영어 수업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제 중등 영어 수업의 최종 목표는 영어가 부담되고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활동은 리딩이고요. 그래서 영어 원서책 읽기를 수업 시간에 합니다. 그래서 영어 원서책을 통해 실제로 책 안에 있는 어휘와 문법들을 익히고, 근데 학생별로 이제 수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휘와 문법 공부, 특히 어휘 공부를 정말 엄청 열심히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서를 읽다가 일정 수준에 도달했다 싶은 학생들은 원어민 선생님과 리딩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어민 선생님과 영어로 대화하며 읽기 훈련을 하다 보면 이제 듣기, 읽기, 말하기가 자연스럽게 진행되면서 영어의 불편함과 부담이 동시에 사라지는 효과를 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규원 배우님이 원어민 선생님과 수업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신가요? 이제 원어민 수업을 처음 할 때만 해도 이제 잘 영어도 안 들리고 이제 말할 때도 자신감이 없고 너무 힘들었었는데, 이제 근데 계속 영어를 듣고 말하다 보니 이제는 영어가 부담되지 않고 이제 오히려 영어 수업이 기다려지면서 영어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고3 형 누나들이 하는 이제 수능 영어 수업도 궁금합니다. 이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는 고등 영어 수업을 이제 듣고 있는데요. 이제 고등 영어 수업은 수능 준비를 이제 학생이 결정을 한 후에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 이전에 이제 중등 수업에서 그냥 쭉 읽고 이해하는 그런 영어 수업을 진행을 했다면, 이제 수능 영어 시간에는 이제 문장 분석도 하고 또 이제 문법도 진하게 배우면서 이제 수능에 나오는 문제들이 어떤 유형으로 나오고 또 각 유형별로 학생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할지 그런 실제적인 접근 방법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 중등 수업을 통해서 그렇게 리딩을 통해 배웠던 것들이 이 고등 수업을 통해서 쫙 깨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튼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공부하며 이제 영어 실력이 많이 늘고, 또 무엇보다 영어를 배우면서 고등 영어 수업을 하면서 자신감이 되게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에 대한 자신감, 그런 것들이 많이 늘었고, 이제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거는 점심 시간에 이제 중등 아이들이 온라인 영어 책을 막 경쟁하듯이 엄청 막 업적을 쌓듯이 엄청 열심히
그렇게 재밌게 하던 모습이 있었는데 그 수업을 저도 같이 한번 들어보고 싶었는데 그거를 못 해봐서 좀 아쉬웠는데 그게 명칭이 자세히 뭐였죠? ER 1, 2, 3입니다. 아, 네, 맞습니다. 네, ER 1, 2, 3. 네.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ER 1, 2, 3는 학생들이 다양한 영어글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해낸 건데 이제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렇게 점심시간마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자기 수준에 맞는 책을 골라 읽고 퀴즈도 푸는 자체 경쟁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ER은 우리말로 치면 다독이란 뜻으로 extensive reading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하루 20분 이상 학기 중 매일 읽기를 목표로 온라인 영어 독서를 이어가는 활동이고 영어 독서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 신체와 정서 예체능 수업 활동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예전 저희 학교 건물에서 이젤을 펴놓고 아이들이 그림 그리는 모습입니다. 이 누가 그린 거죠? 궁금하네. 날씨가 좋은 날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체육을 하고 열심히 뛰기도 합니다. 열심히 뜁니다, 진짜. 태권도를 연습하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국기원 심사를 본 학생들도 있고요. 네, 합창 사진에 대해서 규원 학생 어떤 사진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일단 저 합창 영상은 이제 지난 학기 이제 온가족 기도회 때인데요. 이제 사실 이제 음악 시간에는 이제 중등 과정 학생들끼리만 연습을 했었습니다. 네, 사실 그때는 살짝 좀 실력이 좀 그랬거든요. 발표할 정도까지는 아니었었는데 네, 저도 잘한 건 아니었지만 이제 근데 이제 발표 직전 이제 뭐 하루 전이었나 이제 고등 선배들과 이제 선생님들께서 같이 합류를 하셨는데 그때 좀 괜찮은데 라고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조화로워졌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공연 날에는 좀 감동이었었습니다. 네, 저도 이 당시에 배우님들과 함께 노래할 때 많이 울컥했던 것 같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태권도 얘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체육 시간에 태권도를 기본으로 배우고 있는데 이제 2년차 이상 친구들은 전원 1단, 2단 유단자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 창조 세계의 이해와 비전 역량 수업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무 아가였네요. 이렇게 아가 하지. 저게 계란을 안에 넣고 깨지나 안 깨지나 떨어뜨리는 실험 영상입니다. 이렇게 역사 탐방을 저희가 많이 가는데 그때마다 이제 선생님께서 만들어 주신 미션지를 가지고 더 깊게 배우면서 탐방을 합니다. 전쟁 기념관에 갔었던 사진.
2년차 때 광화문인가요? 경복궁 경복궁 사진. 이스라엘 대통령? 이씨 수업이라고 이제 원래는 학생들이 선택을 해서 듣는 수업인데 학교가 아이들을 선택해서 듣는 수업입니다. 멋있네요. 가방을 만들고 있는 사진입니다. 작년 2학기 때 사진입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올 명작 문은수. 비전 탐색 사진. 네, 이건 비전 탐색 사진이네요. 희원 배우님, 이게 어떤 활동이었을까요? 약 30년 뒤에 저희가 또 원하는 꿈꾸는 직업을 가지고 다시 이 학교에 와서 살아왔던 일생을 강연하는 형식으로 발표를 했던 활동을 했던 장면입니다. 네, 희원 배우님 그때 선생님이었나요? 네, 제가 선생님이었는데 그때부터 이 활동을 통해서 그때부터 이제 교육적으로 진로를 잡아서 지금까지 교육을 진로로 잡고 오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저 때 다른 친구들 발표가 정말 재밌었어요. 우리가 또 이제 30년 뒤에 커서 이런 날이 올까 하고 좀 설레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에서 배운 디자인 싱킹 방법론을 사용해서 고등학교 선생님 인터뷰를 하러 은평구인가까지 좀 멀리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원 배우님은 그때 어떤 직업을 하시겠다고 하셨죠? 저는 그때 이제 아까도 나왔지만 싱어송라이터와 작곡가를 좀 추구를 하고 있었고, 왜냐면 이제 기타에 한 점 빠져 있었을 때라, 네, 그땐 진짜 밥 먹고 자는 시간 빼고 계속 하루 종일 기타만 쳤던 것 같아요. 네,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를 했으면 지금 좀 덜 고생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이씨 수업이 정말 다양하게 있었던 것 같네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이씨 선택 수업이 무엇인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저희 감독님께 해설을 좀 부탁드려야겠습니다. 이씨 수업의 설명을 드리자면 일렉티브 클래스의 약자로 꿈꾸는 교육 공동체의 선택 수업입니다. 아까 MC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원래 학생이 수업을 선택해야 하지만 저희 학교는 특별히 수업이 학생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존재 교육을 통해서 수업 또는 홈룸에서 관찰되는 아이들의 관심 영역이나 재능 개발 능력을 고려해서 이씨 수업을 기획하고 그 일반 공교육에서 왜 진로 탐색 교육을 하잖아요. 그 진로 탐색 교육을 저희만의 스타일로 바꾸어서 비전 탐색의 한 부분으로 이씨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아까 저희가 사진으로 보였던 것만 일단 읊어드리면 드로잉을 심화로 해서 배우는 아트 수업을 저희가 했었고요. 다양한 공예품을 만드는 크래프트 수업도 했었고 또 피아노와 작곡의 기본으로 배우는 작곡 수업, 기타만 놓지 않는 분이 계셔서요. 그래서 그런 것도 했었고요. 사회적 기업 아이디어를 만드는 창업 수업도 했고 또 이제 비디오만 보면 영화를 제작하고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때 비디오 촬영 및 편집을 배우는 영상 제작 수업도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네, 이씨에 대한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감독님. 자,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동아리 자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사진을 넘겨주시면
네, 사진은 타운홀 미팅 장면입니다. 이제 타운홀 미팅은 일종의 마을회관에서 온 주민들이 모여 동네 회의를 하듯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교사와 학생이 모두 모이는 공동체 모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한 지 벌써 4년째인데 요즘 새 정부에서 지방을 돌면서 타운홀 미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있었던 일을 같이 얘기하며 축하도 하고 격려도 하는 해피타운어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더 나은 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제 서로 불편한 점을 이야기하고 또 학교의 건의사항도 얘기하며 학생 선생님들 사이에 여러 이야기가 나누어지는 프로액티브 타운어 시간이 있습니다. 또 후원자분이 보내주시는 맛있는 간식과 함께 친교가 나눠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니 해도 그 타운홀 미팅의 백미는 1분 스피치 시간입니다. 이제 전교생이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배우님들은 1분 스피치 시간 주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주제가 뭐였나요? 일단 주원 배우님부터. 네, 그때 이제 주제 중에 아주 재밌는 주제가 하나 있었어 기억에 남는데 내가 꿈꾸는 교육 공동체의 교장이 된다면 할 일 또는 무엇을 할지 그런 주제가 있었는데 이제 뭐 다른 아이들은 그때 뭐 교사의 임금 인상 그런 거 같은 아주 강력한 공약을 좋아요. 이제 했었었는데 저도 그때 이제 선생님들이 막 입꼬리가 올라가시니까 저도 이제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뭐 학교 학장 공사를 하겠다 그렇게 막 엄청 했는데 네, 임금 인상은 못 이기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규원 배우님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이제 저는 자신의 이름으로 이제 N행시를 해서 자신의 상태에 대한 솔직한 고백을 했었던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희원 배우님은 어떤 주제가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저는 나에게 20억이 생긴다면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질문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아, 기억나요. 그래서 그 주제 때 얘기했던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의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혹시? 저는 20억으로 마을을 만든다고 했던 친구의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친구인지 몰랐어요. 되게 저희한테 무관심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저희를 생각하고 꿈꾸는 공동체라는 마을을 만든다는 게 되게 감동이기도 했고 진짜 그렇게 우리끼리 모여서 옹기종기 살면 되게 재밌고 신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규원 배우님도 타운홀 미팅에 대해 한 말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제 학교 입학할 때만 해도 이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좀 주저하고 그런 자리에 나서지 않았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계속 타운홀 미팅을 하면 다른 사람한테 이제 말하는 기회가 많아지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제가 먼저 이제 가장 먼저 손을 들고 나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이제 친교 시간이 있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간식을 이제 고센 사장님께서 보내주세요. 이제 그럴 때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2가지의 영상이 남았는데요. 이제 4번째 영상은 동아리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2022년 12월에 갔었던 등산부 동아리의 마지막으로 갔었던 여학생들이 이끌었던 이제 학교의 굿즈 만들기 동아리였습니다. 이제 학기 동안 연습하고 온 가족 기도회 때 아이들이 밴드부 연주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말 많은 동아리 활동들을 4년 동안 했었던 것 같아요. 등산, 원예, 볼링, 굿즈, 밴드. 자, 그럼 희원 배우님께 물어볼게요. 거의 모든 동아리를 다 해보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동아리 활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아무래도 신문부인 것 같습니다. 아, 역시 초대 부장다운 답변이십니다. 그래서 희원 배우님 덕분에 여기 학교 신문이 너무 멋지게 2번이나 나왔었습니다. 초대 부장인 희원 배우님에 이어 동생 규원 배우님도 신문 부장으로 이번 학기죠. 저번 학기를 처음으로 이제 입고 계신데 규원 배우님의 각오가 남다르겠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각자 따로따로 이제 글을 쓰고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이제 한 곳에 다 모으고 종이 인쇄물로 나오니까 이제 좀 기분이 묘하고 좀 뿌듯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하지만 이제 종이 인쇄물로 나오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이제부터는 좀 디지털 시대이니만큼 인터넷 쪽으로도 신문부 활동을 넓혀볼 생각입니다. 포부가 대단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 감독님께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동아리 활동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진 제일 처음에 나왔던 등산 동아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 등산 동아리 이름이 산타클로스입니다. 산타클로스. 그래서 산을 여러 번 타고요. 저게 맨 마지막에 저희가 눈 덮인 한라산을 등반한 사진입니다. 정말 너무 멋있고 제일 기억에 남는 동아리 활동이었습니다. 전 너무 힘들었어요. 사진을 보시면 희원님, 배우님 주저앉아 있는 사진.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진짜 너무 춥고 힘들어가지고 포기하려고 했었거든요. 제가 원래 운동을 정말 싫어해서 유독 제가 뒤처져 있었어서 더욱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서 허락도 해주셔서 이제 좀 쉬어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딱 마침 교감 선생님께서 교장 선생님께 전화를 하셔서 저를 바꿔달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 산을 올라와라, 끝까지 올라와라 하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교감 선생님을 믿고 올라갔는데 진짜 거의 30분? 거의 1시간을 더 걸었던 것 같아요. 너무 하셨네요. 엄청 걸어가지고 살짝 너무 그래서 힘들었는데 근데 또 이제 교감 선생님 말처럼 걸어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진짜 무슨 걷는 기계가 된 것 마냥 걷고만 있었는데 오히려 그 시간들이 저의 잡생각들을 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뭔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되게 뜻깊었고 되게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자, 이번 학기에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연극부 동아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흡, 발음, 발성 등 여러 가지 생각해서 야심차게 준비한 동아리인데 여기서는 규원 배우님만 직접 참여 중이시네요. 실제 해보시니 어떠신가요? 일단 제가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못하는 이제 3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연기인데 이제 그럼에도 이제 연극 수업을 통해서 이제 발성이나 이제 발음 그런 것들을 배우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좀 더 그런 부분이 전보다 좋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연극이라는 새로운 지경을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선생님께서 2주에 한 번씩 오셔서 아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아이들에게 정말 색다른 경험,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 코멘터리입니다. 마지막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의자비가 내려옵니다. 주의자비가 내려옵니다라고 외치는 원준 학생. 제 고3 친구들이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해줬습니다. 그리스터키 비전 트립을 저희가 23년도 8월에 갔었습니다. 날씨가 엄청 더웠습니다. 네, 이렇게 꿈꾸는 교육 공동체의 대표 훈련 영상이었습니다.
아까 감따는 장면인 농촌 봉사 활동이죠. 이제 주원 배우님 2년 연속 감따기 농촌 봉사를 하시면서 느끼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이제 2022년, 2023년 저희가 2년 연속으로 경상북도 상주로 농촌 봉사를 갔었는데요. 우선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이제 감을 따고 이제 감을 깎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 아까 보셨다시피 진짜 저희가 그 감 따고 그렇게 감 깎고 하고 아주머니들과 함께 그렇게 같이 모든 공정을 다 함께 했었는데 이 모든 일들이 다 낯선 거였어서 하루 종일 이제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장대로 따는 거니까 장대로 이렇게 하늘 쳐다보면서 하는데 목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이제 하고 나면 굉장히 뿌듯했던 그런 봉사였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새참으로 먹는 이제 라면도 완전 더 맛있게 느껴졌었고 상주 그 지역 교회와 농가에 도움을 드린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뿌듯했던 것 같고 주러 갔다가 오히려 받고 오게 되는 섬기러 갔다가 도리어 저희가 섬김을 받고 오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고 사실 올해도 제가 굉장히 따라가고 싶고 함께 하고 싶지만 이제 고3이라는 어떠한 굉장히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같이 못 가게 돼 아쉽네요. 저희가 11월에 이제 상주 농촌 봉사를 갈 예정에 있습니다. 자, 꿈꾸는 교육 공동체의 두 번째 훈련 이야기는 드림워크 캠프가 있는데요. 드림워크 캠프는 저희가 강화도로 갔었어요. 2박 3일 동안 행군을 하며 각자의 한계를 경험하고 이제 하나됨을 경험하는 공동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이 공동체 프로그램을 리드한 3명의 리더 중 1명, 우리 규원 배우님,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과 배운 점을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일단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이 좀 많이 있는데 일단 2일차 때 진짜 이제 산을 타는 이런 일정이 있었는데 굉장히 비가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폭우가 오는데도 이제 우비를 입고 걸었던 것도 기억에 나고 이제 추워서 오들오들 떨면서 전투식량을 만나게 먹었던 것도 기억에 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고소공포증이 좀 심해요. 그래서 맨날 산 탈 때마다 좀 걱정을 하는데 이제 오히려 근데 비 때문에 안개가 뒤덮여서 높은지도 모르고 잘 등산했던 게 좀 기억에 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몸은 함께하지 못했지만 고3이어서 마음은 함께했던 희원 배우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고3 수업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고 남아 있었는데 아이들이 산을 오르는 날 하필이면 비가 온다고 해서 많이 걱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또 이제 응원을 해줬었는데 나중에 아이들이 도착해서 하는 이야기 중에 비가 왔지만 너무나도 재밌었고 뜻깊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고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이 하지 못했지만 마음은 함께했던 드림워크 행군 캠프였던 것 같습니다. 배우님들에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사진에 있었던 이제 두나미스 원 캠프는요. 네, 11학년 학생들을 위한 꿈꾸는 교육 공동체의 영성 훈련 캠프입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과 미성년 마지막 1년을 잘 돌파하고 책임감 있는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살아갈 준비를 하기 위해 성령의 권능과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기도방에 들어가서 데리러 가지 않으면 1시간 넘게씩 막 기도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우리 주원 배우님과 희원 배우님이. 네, 자 그러면 이렇게 꿈꾸는 교육 공동체 훈련 프로그램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니 이제 아쉽지만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학부모님들과 친구들이 꿈꾸는 교육 공동체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